뭐 오늘 저기 뭐 준비하신 내용 무슨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 제가 마무리 이 토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교육의 구조가 어떤지를 좀 짧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에서 학습복지, 그 실질적 기회균등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논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정빈 박사님으로부터요, 정말 그 학습복지의 전반적인 그 구조, 또 필요성, 또 그리고 전반적인 현재 우리 그 학교 체제를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 또 필요한 그 예산 구조는 어때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일단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얘기할 수 있지만 보통은 획일화, 서열화, 양극화 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양극화 내에 이제 사교육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 교육이 누가 의도적으로 어떤 뭐 악의를 품고 이렇게 만들었느냐, 제 취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기존의 우리 교육 구조가 표준화 구조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표준화 구조는 그러면 이 자체가 원래 나쁜 거였는가? 아닙니다. 우리 이전 시대가 산업사회에서 이 저소득 체제하에서 또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이 표준화 구조는 일정 부분 사실은 긍정적인 역할을 했었다. 나라가 가난할 때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킬 때 표준화된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교육을 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교과서 한 권이면 학생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도 교사 한 명에 의해서 배울 수 있는 구조. 이게 사실은 가난한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었다. 이 문제는 또 더 나아가서 평등 이념의 교현이었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건 못하는 사람이건 똑같은 교육을 받는다는 것, 이 자체는 평등 이념의 구현이었다. 이거에 더 나아가서 권위주의 정부는 사실은 고교 평준화로서 더욱더 획일화된 교육체제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고교 평준화 체제는 그 나름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탈산업사회고 그 다음에 고소득국가,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대에 여전히 기존의 체제로 갈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확인했듯이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는 극에 치달았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성화입니다. 기존에 이건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몰랐던 것은 아니고 이것이 기존의 구조가 표준화이라는 것, 근데 이제는 특성화라는 것, 이걸 명확히 해야겠다. 단순히 우리 교육이 입시 프레임에 갇혀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입시 프레임에 갇혀있다면 그 대안은 결국 반입시로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데서 오히려 우리는 입시 프레임에 갇혀있는 것이다. 그래서 프레임을 입시로 걸지 말고 표준화 프레임으로 얘기하자. 그랬을 때 그 대안이 특성화 프레임으로 된다. 그러면 이 기존에는 이러한 얘기를 안 했냐? 했다는 거죠. 다양화, 자율화, 특성화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했고 그 정도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이냐? 라고 하면 다양화가 수직적인 다양화였다는 점입니다. 즉 특목고, 자사고 이렇게 하면서 일반고 위에다가 성적 좋은 학생들, 그 다음에 계층이 상위인 계층의 학생들을 올려다 놓는 이런 수직적 다양화 체제로서 오히려 이러한 표준화 체제의 연장선에서 서열화만 가속시켰다라는 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대안은 수평적 다양화로 가야 된다. 그 수평적 다양화의 핵심은 바로 특성화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화를 얘기했는데 자율화를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그대로 쓰면서 그 안에서 20% 내에서 자율화한다. 이걸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은 계절 목걸이 해놓고 조금만 좀 늘려놓는 거랑 비슷한 체제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 확인하셨듯이 학점제, 그 다음에 교사별 또는 강좌별 평가제에 의해서 교실 수업을 다양화시키는, 그것을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면 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마도 앞선 이 토크에서 나왔을 보고, 그럴 때 이 복제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 교육은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산업화되어지면서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좀 더 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표준화 체제에서 공공재인 교육이 제대로 투자되지 않고 그냥 시장에만 맡겨진 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지난 정부 시절에는 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의해서 오히려 교육을 시장에 맡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바로 그거는 복지, 즉 학습복지를 지금 부모님 말씀하신 학습복지를 강화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러면 이념의 문제인가? 보수냐, 진보냐라는 진영 논리의 문제냐? 아닙니다. 우리 교육이 이러한 진영 논리에 의해서 황폐화된 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우리의 합의사항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어차피 교육은 백년대기라 하고 부모님도 소통교육을 만든다고 했는데 백년대기라 하는 것은 결국은 합의하기 어려운 것을 합의해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잠깐 끼어들면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를 무한정 늘리는 쪽으로 한다는 것이 곧 좌파적이거나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러한 제도고 그러한 정책이다. 그럼 우리의 합의는 어디냐 하면 1987년 헌법이 우리의 국민적 합의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교육에 관해서는 거의 같은 조문이 써 있는데 어쨌건 우리가 합의사항이라면 헌법이다. 우리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것, 그건 헌법이다. 그래서 헌법이 어떻게 써 있는가? 라고 하면 헌법 31조 1항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즉 모든 국민. 그러면 1항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렇게 써 있죠. 그다음에 2항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의무교육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을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교육의 자주성, 정책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그 다음에 평생교육, 그 다음에 제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합의사항이고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느 정도는 완전히 실현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제 규모 수준에 맞춰서 또 우리 새로운 시대에 맞춘 철학에 근거해서 이러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은 생겼으리라 본다. 그럴 때 핵심은 이제 고등학교 개혁인데 학벌사회 타파를 주장하는 분들 계시고 학력 대학 서열화 개혁을 하자. 그 다음에 학력 철폐를 하자. 학력 차별을 철폐하자. 근데 핵심은 이런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는 것은 고졸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고교 특성화를 시키는 문제와 무상교육의 문제와 차별을, 즉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복지에 관련해서 한다고 해서 무상교육을 얘기하겠는데 역시 이 무상교육의 문제는 특성화와 관련이 된다. 지금 고등학교 입학정원을 보면 전국을 따져서 이 전문계, 즉 특성화 고등학교가 11만 명, 그 다음에 일반 계도가 55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55만 명은 즉 일반계로서 대부분 4년제 대학을 목표로 한다고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럼 이들이 과연 4년제 대학을 다 가느냐? 또 다 간다면 제대로 배우는가? 그 다음에 졸업하면 취직은 되는가? 이 문제 전체를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게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모두의 결론일 겁니다. 대학 정원을 보면 4년제 대학 정원을 보면 33만 명, 그 다음에 전문대 정원은 22만 명. 그렇다면 이 통계를 봐도 55만 명 중 22만 명은 자동 탈락입니다. 33명이 들지 못하죠. 그럼 22만 명은 어디로 가느냐? 그중 11만 명은 전문대로 가겠죠. 나머지 11만 명은 그냥 탈락입니다. 그럴 때 22만 명은 고졸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엇을 고등학교 교육 때 과연 받았는가? 못 받았다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저의 실증적인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전문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과연 어떤 처지에 있는가?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대, 중하위권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어떤 처지에 있는가? 아마도 중상위권 대학을 나온 학생들의 들러리로서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처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졸업을 해서도 전문대 대졸 해서도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여전히 그러한 구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에서 해결해야 된다. 즉 고등학교에서 4년제 대학을 가지 않고 자기 나름의 꿈과 그 다음에 자기 나름의 특색 있는 공부를 해서 그렇게 졸업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자기가 취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 또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온 친구들이 병역 연기라든지 4년 아니면 4대 보험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등등 해서 고졸자들이 취직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기 우선은 지금 이제 사람들 이제 이해하기 쉽게 현재 고등학교 단계는 현재는 의무 교육이 아니잖아요, 현재는. 그죠? 그리고 단지 지금 실업 특성화고만 현재로서는 무상 교육이 주어져 있잖아요. 현재는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전체 교육을 무상 교육하자는 입장이잖아요. 맞죠? 예, 역시 센스 있으신데 제가 이걸 발표하다 보니까 시간이 잡혀서 그냥 막 했는데 정확한 지적을 그럼 이번에 이제 사실은 우리 대선 후보들이 다 고등학교 교육은 무상 교육을 대선 후보들이 모두 다 주장을 했으니까 특별히 뭐 저하가 반대할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뭐 그런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그 무상 교육은 확대한 것 같아요. 단 여기서 한 가지 무상 교육과 의무 교육하고 다르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의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이고 무상 교육은 일단 돈은 안 받고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복지 의무 교육을 한다는 얘기는 만약 안 가면 처벌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렇죠. 강제성이 있는 거죠. 현재는 우리가 지금 의무 교육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죠? 무상 교육 하자는 얘기예요. 네. 이게 전문가 특성화고는 하고 있는데 인문고 다 이제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 선진 흔히 말하는 주요국들도 그러니까 의무 교육은 중3 또는 고1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핀란드 우리 많이 얘기하는데 핀란드도 고1 정도까지의 중4 고1까지만 의무 교육이고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나 대학은 무상 교육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의무 교육과 무상 교육은 분리되어 있는 개념입니다.